여러분 안녕, 스키진이에요. 여러분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왔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공포썰 풀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 말단에 제가 또 다른 공포썰이 있는데 이건 기회가 되면 꼭 풀어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오늘 이렇게 눈이 막 많이 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불현듯 막 나면서 이 썰 안 풀고 넘어가기에는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돌아온 공포썰 2탄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안 무서워 보이려고 이렇게 눈 오는 화면도 띄워놓고 되게 밝고 크리스마스한 그런 분위기에서 썰을 풀려고 했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여드름 패치예요, 여러분. 관종 스티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썰을 풀어볼 건데요. 뭐 이거는 귀신 썰 같은 건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만 그랬던 건지 저희 학교만 그랬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8시까지 등교를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한참 이제 학교에 가려면 새벽 5시 반에 지하철을 탔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그 지하철역을 가려면 6차선인가? 하는 엄청 큰 도로를 길을 한번 건너야 됐어요. 거기가 삼거리여가지고 그 신호가 좀 길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린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면 해가 되게 빨리 지고 또 늦게 떠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직전에 난생 처음으로 겨울 새벽에 등교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하철을 타려면 그 5시 반 거를 타지 않으면 8시까지 학교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 여자애가 새벽 5시 반에 등교길을 나섰죠. 저는 여러분 새벽이 그렇게 깜깜한지 몰랐어요. 여름에는 해가 빨리 뜨잖아요. 그래서 밝은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갔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5시 반이면은 너무너무 어두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등교를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건지 밤에 학교를 가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어두컴컴한 시간대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또 저희 집이 공교롭게도 신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신도시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게 다 삐까번쩍하고 깨끗하고 아주 완벽해. 근데 사람이 없어요. 아직 입주를 마치지 못한 아파트들도 많고 주변 인프라가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에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차들도 되게 적고 사람도 적고 아파트만 덩그러니 막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웠어요. 17살밖에 안 된 여고생이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면을 띄워드릴게요. 저희 집이 이쪽에 있고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 큰 길을 건너려면은 되게 오랫동안 신호등을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면 차선이 너무 넓은 도로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정자 같은 거를 아파트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름에 해를 피하기도 하고 눈을 피하기도 하고 비를 피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정자가 있어요.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 정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길을 건너거나 했죠. 새벽에 집을 딱 나서서 신호등 앞을 가서 그 정자에 앉아있으려고 딱 봤는데 그 정자에 그 시간대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남성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있지도 않아. 서 계셨어. 되게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심을 했어요. 저 사람도 나랑 같이 지하철을 타러 가는 사람인가 보다. 왜냐면 보통 그 시간대에 거기를 건너려면은 지하철역을 가는 사람 말고는 없거든요. 그 시간에는 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하철을 타러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이 길이 좀 무서웠는데 남자랑 같이 지하철까지 가러 가면은 그게 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그분이 검은색 패딩에 검은색 마스크가 아니라 왜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하는 복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쓰고 있고 등산화 같은 걸 신고 계셨어요. 공사장에서 신는 신발 같기도 하고 엄청 투박한 그 사람은 그냥 검정색 덩어리였어요. 모든 인상착의가 다 검정색이었어. 좀 희한하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도 검정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딱 넣고 바닥을 이렇게 보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죠. 그리고 나서 신호등이 바뀌어서 길을 건넜어요. 근데 그분이 안 건너시더라고요. 그냥 그 정자에 우두커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냥 마실 나오는 사람인가 보다. 산책을 좀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또 아쉽기도 했죠. 걸어갈 때 또 혼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좀 아쉬웠죠. 그러고선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에 대해서는 잊었죠. 방금 제가 은연중에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아저씨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야간 실습이라고 해서 실습을 다 끝마치고 집에 오면은 그 지하철에서 내리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예요. 되게 꽤 늦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내렸는데 지하철역 앞에 아침에 만났던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저씨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모자를 벗고 있었거든요. 딱 보면 그 사람의 머리 숱이라던가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젊은 남성의 것은 아니었어요. 아, 아저씨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 그 지하철역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신호등이 있긴 한데 점등이 되어 있지 않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 내리면 우르르 건너고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그 사람이 지하철역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정자에서 저를 만났을 땐 저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그냥 바닥만 보고 계셨는데 지하철역에서 딱 내렸을 때 저를 마주쳤을 땐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역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역 말고는. 누굴 기다리시나? 누군가 내리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집에 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도 되게 얕았어요, 그때는. 밤부터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눈이 정말, 이번에 저희 눈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날도 눈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중무장을 하고 나갔어요, 아침에. 눈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바닥이 다 눈으로 깔려 있는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그 큰 길을 횡단보도까지 나왔죠. 여러분, 나는 이게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찍은 새로운 발자국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정자에 그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그 정자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눈이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눈이 그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 정자에, 웬만해선 정자에 들어가서 눈을 잠깐 피할 겸 들어가 있었을 텐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자에 가지 않고 바로 횡단보도 신호등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서 있었죠. 근데 어제는 저를 전혀 쳐다보고 있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저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가 막 뜨거워. 날 보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중무장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도리 안에 얼굴을 싹 숨기고 약간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죠. 그러고서 횡단보도가 딱 바뀌었는데 어제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길을 안 건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내가 출발하고 나서 한 3, 4초 후에 길을 건너시더라고요. 거기가 제설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신도시라서.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뒤에서 그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나는데 그 소리가 되게 빨라. 나보다 늦게 출발한 아저씨가 되게 빨리 오고 있고 그리고 되게 성큼성큼 오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살짝 흙깃 봤을 때 정말 소름 끼치도록 가깝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고 따라잡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무서웠어요. 그 소리가. 그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걸을 때 굳이 왜 내 뒤에 왜 일직선으로 서서 바짝 오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이렌 같은 게 마음속에서 울렸는지 보폭을 엄청 크게 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2차 공포인 게 발이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뒤에서 나는 뽀드득 소리가 더 빨라지는 거야. 더. 아직도 생각나네, 그 순간이. 그 뒤에 이렇게 등골이 선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길을 건너면 그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상가 건물이 들어오려고 공사 중인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 중인 건물과 공터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샛길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이 동네 사는 사람들만 아는 샛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이 길인지 몰라. 왜냐면 거기가 막 갈대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좁은 샛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거의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초행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샛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지하철역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 샛길로 갈 것이다. 왜? 어제도 이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동네 사람일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삥 돌아가자. 이 사람은 샛길로 가는지 한번 보자. 샛길로 트는 척 하다가 다시 원래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샛길로 처음부터 가지도 않았고 그냥 그 길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된 거죠. 더 무서워졌죠. 이 사람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내 발걸음을 계속 따라오고 있고 내 뒤를 바짝 쫓고 있고 근데 이 동네에 지금 이 길에 걷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이 발자국밖에 없다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뛰었어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길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버렸어요. 제가 뛰어가는데 그 아저씨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작업용 신발 같은 걸 신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미끄러진단 말이야. 정말 빠르게 오시더라고요. 그 큰 발로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뛰어서 지하철역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하철역 바로 앞에 점등이 되어 있지 않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제가 그 횡단보도를 딱 건너서 지하철역 안에 딱 들어가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아저씨가 그 횡단보도까지 건너지 않고 그 버스 정류장에 주머니에 손 넣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날 밤에였어요. 학교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그 시간이 한 11시 5분, 10분 이랬거든요. 근데 앞에 그 아저씨가 또 있는 거예요. 또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자세 그대로, 인상착의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알았어요. 이 사람 날 기다렸구나. 몰라. 그냥 내 촉이 그랬어. 역 밖에 걸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데리러 가줬으면 좋겠다. 막 때를 쓰니까 차를 끌고 나오셔서 이제 저를 픽업을 해갔죠. 부모님이 오신 그 순간까지도 그 아저씨가 거기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아침에 봤던 그 아저씨가 내가 학교 끝나고 여기 왔는데도 서 있었다. 저기는 저 아저씨다. 너무 수상하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일 아침까지 한번 보고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또 있다고 하면은 전화를 해라. 약간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아주 큰 일이 터져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주 크게 아파도 그렇게 크게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오버 떨었구나 하고선 오히려 안정을 찾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내가 오바를 떨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어제 온 눈이 다 녹지 않아서 바닥은 여전히 눈길이었는데 정자에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자를 이렇게 딱 봤는데 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나오는 방향을 보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확신을 했어요. 이 아저씨 나를 타깃으로 삼아서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등교를 하고 언제 하교를 해서 집을 오는지 파악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 괴담 아닌 괴담이 돌았었는데 그게 괴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구몬학습 방문교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한 늦은 시간에 마지막 학생을 마치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 이제 집에 퇴근하는 길이야 라고 통화를 하고 실종이 됐다 라는 괴담 아닌 괴담이 동네에 되게 자자하게 돌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게 실화였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되게 구체적이긴 했죠. 저희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거리 큰 신호등이었어요. 저희 동네가 신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밤에 어디를 나가기에는 항상 다 어둡고 좀 위험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과거에 거기가 신도시가 되기 전에는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 괴담이 진짜인 것처럼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더더욱. 근데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나더라고요. 몸이 막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두려우면요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집에 다시 돌아가거나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냥 신호등 앞에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더라고요. 아저씨가 안 건너고 또 그 정자 안에 그냥 우두커니 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트라우마가 되긴 하나 봐요. 되게 힘드네 갑자기. 아무튼 그 신호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제가 그냥 뛰었어요. 그냥 겁나 뛰었어요. 겁나. 제가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같이 뛰더라고요, 또. 그 장면이 잘 안 잊혀지나 봐요. 그때 고요한 그 새벽녘에 나의 그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눈을 밟으면서 막 뛰는 그 소리와 지하철역 불빛만 보고 뛰어가던 그 순간이 엄청 생생하게 생각이 나니까 되게 무서워요. 사람이 그렇게 뛰면은 내가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역 안에 쏙 들어가서 그 유리문을 탁 닫고 문 밖을 쫙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헉헉거리시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아 모르겠어. 그 사람의 행동을 나는 뭔가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아직도.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 아저씨 생각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엄청 무서웠던 게 내가 집에 갔는데 또 그 지하철역에 그 아저씨가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무슨 생각으로 학교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날이 되게 나한테 길고 버거웠어.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핸드폰을 받자마자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지하철역까지. 그 전 정류장에서 내릴 테니까 거기로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우리 집 앞 역에서 그 아저씨를 또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전 정류장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고 저희 부모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다는 제가 너무너무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 그걸 좀 진정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가 괜찮아질 때까지는 아침마다 지하철역에 데려다 주겠다. 집 앞에 지하철역 말고 다음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계속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부모님이 저를 아침에 지하철역에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해졌고 얼떨결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졸업을 할 때까지 계속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겪고 제가 조금 겁이 많아졌어요. 겁이 많아졌다는 게 뭐 공포 영화를 못 보고 이런 겁이 아니라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 됐어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타면 둘이서는 잘 못 타요. 그리고 그렇게 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가 제 뒤에 있으면 신발끈 묶는 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앞에 무조건 보내고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걸만 떼주려고 해도 정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옷깃만 스쳐도 놀래요. 영화 보면서는 잘 안 놀래거든요. 그거는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게 인지가 되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 살면서 자주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근데 가끔 그런 인상착의의 사람을 보면 정말 크게 놀라요. 숨이 턱 막힌다고 해야 되나? 몰라, 그 기억이 되게 나한테 무서웠나 봐. 자, 근데 여러분, 네, 여기서 제가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일 이후로 그런 범죄물 같은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엄청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당히 좋아해요. 특히 그 유튜브에 그것이 알고 싶다 요약본 같은 거는 안 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보게 됐어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한데 여러분들이 약간 추론을 해서 그 편을 찾아보시면 맞는지 아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역과 되게 비슷한 근교에서 상당히 옛날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 분은 여학생이셨고 한 분은 주부였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비슷한 패턴의 시기도 상당히 비슷했고 지역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화장을 하던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 그 범인을 못 찾았거든요, 여러분. 버스 기사가 목격자였는데 근데 그 막차 버스를 운행하던 그 버스 기사가 용의자로 보이는 그 남자를 봤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똑같아요. 그 여학생은 피해 학생의 나이대가 제 그 나이대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그 연도가 똑같아요.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랑. 그리고 더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아주 뜬금없는 곳에 버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 버려져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저희 동네예요. 그 피해자의 그 신용카드가 도로에 누가 차에서 마치 버린 것처럼 도로 한복판에 그 카드가 있었고 그거를 누군가가 주워서 분실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피해자의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짐작하기로는 그 용의자가 거주하는 곳이 이 근방일 것이다. 이 도로를 지나가야 하는 곳일 것이다. 해서 이 용의자가 거주할 만한 장소들에 체크를 했는데 저희 동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깝지 않아요. 근교긴 하지만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저희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용의자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그 용의자를 봤다고 하는 버스 기사님이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게 등산화인지 작업화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투박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근데 그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증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썰을 푸는 게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제 신변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기억을 못할 만큼 오래된 일이 됐잖아요. 아, 이걸 말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꼴이 되고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에 그 공포썰을 풀었을 때 얼른 알려드릴게요, 얼른 풀어드릴게요 라고 해놓고 바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풀기로 마음을 먹은 건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새로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올 확률보다 내가 그 사람을 찾을 확률이 이제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 그 아저씨의 나이라면 지금이면은 거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흔하게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놓고 살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더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비상 깜빡이가 계속 머릿속에 울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씩 들어요. 내가 거기서 뛰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기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더라면? 어떤 큰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안 일어났을 확률이 있는 사건이야 이게? 아니 어떤 미친놈이 여고생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 눈길을 그렇게 뛰어오면서 따라오냐고. 나는 그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왜 이런 영상을 굳이 이렇게 찍었냐. 공포썰로 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냐. 제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시거든요. 대부분이 다 여성, 거의 90%가 여성분들이에요. 가끔 뭔가 머릿속에서 삐뽀삐뽀 울릴 때가 있잖아요. 그 사이렌이 울린단 말이죠. 그거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이 위험을 감지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5번째 감각 있잖아요. 저는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해선.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이 본능적으로 확 오시면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안전해야지. 그냥 도움을 청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뭔가 이런 안전장치들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새벽에 혼자 잘 안 돌아다니고 새벽 일찍 어딘가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더 조심하고 더 유의하고 누군가는 아무 죄 없는 그냥 지나가는 시민을 이렇게 의심하고서는 이렇게 썰까지 풀어버리는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을 2번은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풀면서도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 유추가 되더라도 최대한 제 신상을 위해서 댓글을 삼가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요약편 중에 제가 말한 이것을 찾게 되었다면은 너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편이 맞다 라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적으로 굉장히 이거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고 느꼈던 그런 경험이나 썰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이런 꿀팁들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출근하고 안전하게 등교하길 바라고 이 세상에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CCTV라도 하나 더 달 수 있게 열심히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이 요즘 진짜 많이 왔잖아요. 또 언제 눈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눈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게 늘 유의하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나는 이야기로 만나요. 빠이!